맞추기 되게 힘드네. 연산이라고 돼 있잖아. 집합의 연산. 연산이 뭐지? 연산이 뭐냐? 연산. 우리가 아는 연산 뭐 있어?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냥 4층 연산이고, 연산이라는 건 더 자세하게 말하면 두 숫자의 관계라든가 두 식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연산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연산할 때 이런 것도 해봤잖아. 3, 세모, 4. 이거 우리가 아는 연산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연산 기호라고 불러. 어떤 연산 기호니? 그때 주어져.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고 뒤에 거를 곱하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하자. 그래놓고 얘를 이걸로 들어주고,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러면 얘가 5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저럴 때 연산이 기호가 새롭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집합도, 그럼 우리가 항상 보면 뭘 배우면 그 다음 뭐 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요. 자연수 배우고 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지, 그지? 정수 배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지. 그 다음에 유리수 배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지. 복소수도 실수도, 그지? 무리수 배워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잖아. 복소수, 허수 배웠을 때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요. 이제 집합을 새롭게 배웠으니까 집합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새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갖고 집합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 내가 집합 A를 1하고 2하고 3이라고 썼고, 자, 집합 B를 3, 4, 5 이렇게 썼어. 좋아. 저 새끼도 원소가 3개고 이 새끼도 원소가 3개니까 그럼 앞으로 집합 A 플러스 B는 각 원소끼리 자리를 맞춰서 더해봅시다. 그럼 4, 6,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저게 꼭 저렇게 될까? 완전 제한적이야 이런 경우. 집합 A가 이런데 집합 B는 뭐 2, 3, 5, 7, 9 이렇게 돼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뒤에 남는 두 개는 버려? 그럼 그때 막 발려?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행렬 같은 것도 새롭게 할 때 연산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집합은 뭔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뭔가 모아놓은 걸 어떻게 내가 표현하겠냐. 그래서 집합의 연산 기호인 거야. 이렇게 A 합집합 B 바구니 모양이라고 좀 생각하면 돼. A 합집합 B. 그래서 얘 정의를 조건제시법으로 쓸 건데 X라는 건 A 합집합 B에 X는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되는 애들인데 그 X가 어떤 애냐면 X는 어떤 애냐 그랬더니 X는 A의 원소, 그 다음에 X는 B의 원소. 근데 가운데다가 뭐라고 쓰냐면 또는이라는 말을 써. 또는. 이걸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그래.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그러니까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고 A, B 둘 다 원소가 되는 놈들을 얘기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앞에서 얘기한 벤 다이어그램처럼 만약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A가 B가 공통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A도 되는 거고, 그지? 여기 A도 되고 B도 되고, 요 가운데 A, B 둘 다 되는 애들을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얘기한다. 알지? A 합집합 B. 그래서 A라는 집합이 1, 2, 3, B라는 집합이 3, 4, 9 이렇게 돼 있으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 B라는 집합은 3, 4, 5 이렇게 표현을 하고, 3은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하는 거고, 집합 A 합집합 B를 써라 그러면 1, 3, 4, 5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중복되는 애들은 우리가 한 번만 쓴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합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냥 간단하게 바구니가 있는데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을 다 때려 박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대신에 중복되는 건 뭐야? 한 번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A 교집합 B라고 얘기하면 X가 A 교집합 B의 원소야. 이 X는
A 교집합 B의 원소인데 어떤 x냐면 x는 A의 원소, x는 B의 원소 하고 가운데다 뭐라고 쓰냐면 그리고라는 말을 써. 그리고.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면 and. 즉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애들.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거. 이렇게 써주면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요 겹치는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교차로 이런 얘기 하잖아. 길이 겹치는 거. 길이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이 길하고 이 길이 겹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차라고 부르는 것처럼 집합 A하고 집합 B가 겹치는 부분. 즉 여기서 보면 얘하고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얼마? 3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A 교집합 B. 요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나타내라 그러면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이게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집합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서로 하는 걸 하잖아. 실수에서 서로소는 뭐냐면 서로소는 공약수가 1만 갖고 있는 애들을 서로소라고 불러. 2나 3, 그지? 4나 5 이런 애들처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애들 서로소라고 하는데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걸 얘기해. 그래서 어떤 애냐면 집합에서 서로소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애들, A하고 B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서로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수랑 뭐야? 허수 이런 애들은 공통되는 부분이 없잖아. 그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이런 애들도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 그치? 그런 애들처럼. 그래서 집합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A가 B랑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거야. 그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꼭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복되는 거를 벤다이어그램 때 표현하니까 일반적인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서로소라고 부른다. 집합에서의 서로소야.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교집합의 성질, 뭐 합집합,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당연한 소리예요. 야, A 합집합,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A랑 합치면 그냥 A지. 그치? 왜 써놓은 거야? 몰라. 나도 A. 그 다음에 A랑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A랑 둘이 공통 부분이 있니? 그러면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공통 부분이 어딨어? 없지. 그치?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A랑 A를 합치래. 당연히 A지. 약 올리는 거냐 지금? A랑 A의 공통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A지. 왜 써놓는 걸까? 그 다음 이런 거 A 합집합 B. 뭐야 이게? A 합집합, 교집합이구나. 이거 말 잘못했네. 교집합. 야, A랑 A 교집합 B를 합치면 내가 그림으로 봐. A가 이렇게 있고 A 교집합 B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집합이 존재할 때 얘기하는 거야. 이게 A인데 A 교집합 B가 요 파란 부분이잖아. 요 파란 부분이랑 A가 누군데? A 전체 부분을 합쳐주면 그냥 A지, 그치?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저런 애를 증명하고 이럴 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다시 A 교집합 A 합집합 B는 이건 또 누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치? A랑 B의 합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A라는 놈들의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이라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되겠네. 그치? 뭐 이런 게 합집합,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뭐 시험에 볼 일은 없어. 너무 단순하니까, 그치? 자, 지금부터 쓰는 게 중요해. 뭐냐? 집합은 앞으로도 집합은 무조건 뭐가 전제되냐면 전체 집합이 전제가 된다. 알았지? 전체 집합이란 걸 뭐라고 쓰냐면 전체 집합을 U라고 하고 요 안에서만 집합은 얘기해야 돼. 전체 집합이 정해지면 그 밖에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집합을 규정하고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있대.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걸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집합. 그래서 요 여자가 우리 미술 시간에 우리나라 동양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동양화는
이런 거 막 그리잖아, 그지? 난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잖아. 왜 더럽게 많이 공간을 비워놔요? 저걸 뭐라고 그래? 우리 수시에는 여백임이라고 그래. 그림 말고 남아있는 부분, 그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여백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여집합도 뭐냐면 여집합도 A 집합의 여집합, 즉 A의 여집합이라고 A 위에다 C라고 쓰는데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얘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야.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저걸 여집합이라고 불러. A의 여집합,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 그래서 A의 여집합. 그러니까 보통 저게 이제 나중에 명제나 이런 거 넘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가 2보다 크다 이러잖아. 저거의 여집합 그럼 뭐야? 2보다 큰 애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의 여집합, 그러면 부정이라는 것보다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x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둘이 여집합 관계야. 그러니까 여집합은 꼭 반대는 아니야. 음수의 여집합 그럼 뭐야? 음수의 여집합 그러면 영하고 양수야. 양수의 여집합 그러면 영하고 음수고, 짝수의 여집합 그러면 홀수, 홀수의 여집합 그러면 짝수지만, 이제 그래서 A의 여집합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얘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지. X 집합을 정의하는 건 X A의 여집합의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는 안 되고 이고, X는 전체 집합의 원소는 되는 거야. 그렇지? 전체 집합의 원소는 되면서 A의 원소는 안 돼야 되는 걸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A의 여집합은 뭘까?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잖아. 나머지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전체 집합은 요 안에서만 집합은 얘기하는 거야. 저 밖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 알았지? 그래서 얘에 대한 여집합이 이쪽 부분이면 이쪽 부분에 대한 여집합은 다시 A가 되는 거야. 알았지? A의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A 자기 자신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맨날 이게 예전에 중학교 1학년이 하던 거야. 알았냐? 중학교 1학년 애들 때 하던 거니까. 자, 전체 집합 이렇게 하면 뭐야?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중국집. 중국 음식점을 가는 거지. 중국 음식점 가갖고 거기 가갖고 아저씨 광어해 주세요 이러면 아저씨한테 싸대기 맞는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 가면 중국 메뉴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준성이가 중국집에 가서 아저씨 짜장면에 여집합을 주세요. 이러면 아저씨가 기분이 확 좋아져. 왜? 짜장면에 여집합 그럼 짜장면 빼고 다 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아저씨가 수학을 좀 했으면, 집합을 좀 했으면, 아저씨 짜장면에 여집합을 주세요. 그러면 확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수학 열심히 안 했으면 모를 거 아니야. 짜장면에 여집합에 여집합을 주면 뭘 달라는 거야? 짜장면 달라는 거지, 그치? 한때 우리 저 유명한 세안고등학교가 아주 아름다웠을 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이거 뭐야? A의 여집합이지. 이런 걸 시험에 낼 때도 있었어. 알았지? 지금은 안 와. 저렇게 안 해. 그러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기 자신이고, 여집합의 여집합이 자기 자신이 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지, 그지? 그냥 뭐 세우면 돼? 이 새끼가 짝수냐 홀수냐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뭐 그런 문제들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차집합이라는 게 보여지는데, 차집합 꼭 실수의 뺄셈 같은 역할을 한다? 뭐 비슷한데 보통 표현은 이렇게 돼. A 차집합 B라고 하고, 얘는 무슨 뜻이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계속 얘기해. 일반적이야. 알았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집합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해. 그래서 A에서 B를 빼버리래. 즉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사실 A만 순수한 게 아니고 B라는 B가 되는 애도 A가 갖고 있는 거잖아. 교집합 부분. 그래서 A에서 B 부분을 완전히 제해라 그러면 A가 있고 A, B 교집합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럼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어디냐면 이렇게 B 부분을 다 제외시키라는 얘기야. 요게 A 차집합 B야. 그렇지?
순수한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3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H의 집합 A는 X, X는 A의 원소인데 X는 B의 원소는 안 돼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그리고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라고 쓰면 여기도 뭐 이거라고 썼는데 그리고나 이거나 똑같은 얘기야. 얘 위에 있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B의 원소는 안 되면서 A의 원소만 되는 애를 A 차집합 B라고 하고, 또 그럼 뭐야? B 차집합 A는 X는 A의 원소는 안 돼야 되고, 그리고 X는 B의 원소는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그림상 보면 어디를 얘기하냐?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을 얘기했고, B 차집합 A는 여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 빼버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건 A 차집합 B. 그래서 잘 그림으로도 잘 좀 익혀놓고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지도 잘 파악해야 되고, 가끔 이렇게 써지는 경우가 있어. A에서 B를 뺐는데 그냥 A가 된대. 저게 무슨 뜻일까? A에서 B를 뺐는데 A가 된다? A랑 B가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즉 아까 얘기한 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데 공집합이 되는 서로서로란 뜻이야. 알았어? 서로서. 수학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너한테 서로서로를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대놓고 주는 문제는 1단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주면 단계를 높이는 거지. 그치? 왜? 이렇게 주면 다 네가 서로서인지 알잖아. 이렇게 주면 저게 서로서인지 모르지. 그리고 A 차집합 B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표현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게 A 차집합 B랑 같은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왜 저게 같은 뜻인지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거야. 이거 외워놔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랑 같다. 무조건 외워놔야 돼. 알았지? B 차집합 A면 그러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A 차집합 B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그래서 증명하는 건 그림을 그려볼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 B 일반적으로 교집합이 있을 때 얘기하니까, 자, A에서 차집합 B를 하라는 얘기잖아. A 차집합 B가. 그럼 A랑 B의 여집합이 뭐냐? B의 여집합은 내가 지금 빨갛게 칠하는 부분이 B의 여집합이야. 봐봐, 맞지? 이게 B의 여집합이야. 빨갛게 칠한 부분들, 빨갛게 칠한 부분이 B를 제외한 B의 여집합이잖아. 그거랑 어디에 교집합이 돼야 된다고? A 부분이랑 그거랑 공통 부분이야. A는 이렇게 가잖아. 내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A인데 A는 지금 이렇게 칠해져야 되지, 그죠? 그러면 공통 부분이니까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다 칠해지는 데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다 칠해지는 데 어디야? 봤더니 이거 지우면 한 번만 칠해진 데를 지워보자, 그지? 한 번만 칠해진 데를 지우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에서 B를 제외한 부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차집합 B고, 나중에 원소의 개수 같은 거 찾을 때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냐면 A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있잖아.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 맞지? 전체 A에서 이 부분 교집합 부분만 빼면 그게 A 차집합 B가 되잖아. 그지? 맞아? 또는 이렇게 가도 돼. A의 합집합 B의 전체, 이 전체 부분에서 야 여기 지금 이쪽 부분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B를 빼면 되지, 그지? 여기서 B를 빼면 된다. 이건 나중에 뒤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할 때도 또 나올 건데, 이런 애들은 선생님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해도 좋아, 그지? 이해하면 순식간에 니네가 써먹을 수 있어야지 이해하는 거지. 안 되니까 외우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문제 풀 때 저런 애들을 외워놓으면 문제를 조금 더 손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런가? 자, 일단 보자. 여기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말고 잠깐 쉴 건데, 집합의 연산의 성질. 그래서 이런 건 좀 봐놔야 돼. A가 A의 여집합이랑 합쳤대.
그럼 이게 뭐야? 잘 이해가 안 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A라는 애가 있고 A의 여집합은 그 바깥 부분을 얘기한다고 했지. 근데 A라는 놈이랑 얘를 합치래. 그럼 그게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 바깥 부분이랑 너랑 공통 부분이 없잖아. 그지? 공통 부분이 없어. 선생님 이 테두리가 공통 아니에요? 그럼 개소리 하지 말고 있지? 알았어?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고,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합은 이렇게 테두리가 정의지잖아? 그럼 이 바깥 세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집합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에요. 선생님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깥 세상은 없다니까? 바깥 세상은 없으면 뭐야?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야. 아무것도 비어있잖아. 비어있는 걸 다시 다 채우라는 얘기지. 그 부분 제외한 거니까. 그래서 저런 애들 꼭 잘 좀 정리해놓고, 그리고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뭐 해주면 돼? A를 빼주면 돼. 맞잖아. 전체 집합에서 A가 빠진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거 설명했던 거. A차 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다시 얘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것도 똑같고, 다시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외워놔야 되고, 저건 외울 게 아니고 B 차집합 A도 안 써있으면 꼭 이렇게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 B에서 A 교집합 B 부분을 뺀 거고, A 합집합 B에서 A 부분을 빼면 이게 된다라는 건 꼭 정리를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밑에 보충학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냐? 그래야 문제 풀 때 편하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꼭 하면서 다음 조건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선 이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우린 일반적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 B가 더 큰 거야.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알았지? 저게 일반적인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첫 번째, A 교집합 B가 뭐가 돼? A하고 B의 둘이 공통 부분 A지. A. 그 다음에 A하고 B의 합집합이 뭐가 되지? A하고 B를 합쳤더니 B가 되지.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1번이나 2번 저 뜻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1, 2번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긴 해. 자, A에서 B를 뺐대. A에서 B를 빼. 이게 A인데 B를 빼. 야, B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B는 이 전체야. A를 포함하고 있는, 알았지? 야, B가 요 테두리가 아니야. 자꾸 B를 테두리라고 생각해. A가 차지하고 있는 그 안쪽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A를 자연수라고 부르면 B는 정수 같은 애야. 정수는 자연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한국 사람이 지구인인 거잖아. 맞지? 그런 느낌이야. 알았어? 그래서 뭐야 이게? A에서 B를 뺀다는 건 한국에서 지구를 날려버리는 거야. 그럼 다 없어지는 거지. 그지? 지구가 다 날아갔는데 한국만 남아있어? 그런 것처럼 A에서 B를 빼는 건 A에서 B 전체를 빼버리면 얘 공집합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간단해. 여집합으로 보는 거야. 야, 여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 많이 쓰이진 않지만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B가 이 부분인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전체 집합 B가 이 부분인데 A의 여집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둘을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꼭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안 써 있어도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이러면 A 교집합 B가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건 그림을 한번 보는 거야. B를 그려놓고 A를 이렇게 그려놓고. 첫 번째. 두 번째는 A하고 B를 합치면 그 새끼는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 되겠지. 네 번째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다섯 번째는
B의 여집합과 A를 합치면 그게 전체 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에 이만큼만 나왔다고 해서 저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도 물어볼 수 있잖아. 누가 누구한테 포함 관계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주면 내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주고 이런 경우를 문제에서 보기로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보기를 보고 그 순간 빠르게 이해가 돼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안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기 문제를 좀 뽑아줄 테니까 여기는 문제를 좀 쉬운 걸로 먼저 뽑아서 연습을 좀 할 거야. 교재 말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